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방향성을 알면 돈이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알면 돈이 보인다. 시장의 방향성이 뭔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럼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정부의 공급대책이 곧 나온다고 하죠. 공급대책, 많은 분들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 공급대책이 어떤 게 나올까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게 나오더라도 이 시장의 방향성만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지금이 상승 흐름을 타고 가는 상승장인지 아니면 하락으로 앞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주제, 시장의 방향성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이 주제로 시작합니다. 자, 9월 10일 수요일 2시부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하반기 진입 전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항상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규제 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그리고 부양 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IMF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우리가 정확히 읽고 그리고 대처를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자, 그런 주제로 진입을 합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1 개별 상담 수시로 접수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가지고 계신 거, 그리고 또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걸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구입을 한다면 또 어떤 걸 구입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함께 준비합니다. 자, 거래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하락 기조가 아닐까. 6월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요 12,000건이 넘어갔는데 7월달 거래량이 4,000, 지금 한 300건 정도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4,300건 7월 거래량. 그리고 8월 거래량도 7월과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량이 6월달에 12,000이었다며. 근데 이렇게 줄었으면은 집값도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7월, 8월 거래량은요, 휴가철도 끼고 해서 휴가철 영향을 좀 더 받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대출 규제, 627 대출 규제 효과는 짧으면 3개월, 길면은 6개월을 못 넘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드렸죠. 그래서 627 대책 효과는 지금 현재 지속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개월을 못 넘긴다 그러면은 6월 27일 날 대책이 나왔으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말이 6개월이 되는 거죠. 그죠? 12월 달이. 자, 그렇다면은 언제 이 대책의 효과가 과연 멈출지 참 궁금하죠? 6개월을 못 넘긴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시면 알겠죠? 자, 8월 둘째 주 유효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8월 셋째 주부터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씩 거래량 폭이 커질 것이다. 커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들 있잖아요. 초고가 아파트들 20억 이상 되는 것들. 이게 지금 627 대책에 가장 큰 타격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고가 시장이 의외로 지금 낙폭이 작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작다. 그래서 뭐 잠실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오히려 잠실 같은 데는 가격이 더 올라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떨어진 곳들도 한 5% 정도 다운이 된, 최고가 대비해서 5% 정도 다운된 그런 가격으로 그런 가격 매물들이 좀 소화가 다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물이 적어서 매도 우위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매물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팔 사람이 별로 없죠. 왜? 지금 급하게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초고가 시장 그렇고
이 15억 이하의 중고가 시장 있죠. 20억 미만, 10억에서 15억. 중고가 시장은 대책 이외에도 갈아타기 수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고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오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부분의 분들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6.27 대책의 효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6.27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폭이 컸던 게 지금 오르는 폭이 대책이 나오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예,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대책 발표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9월 초에 발표한다고 했죠. 곧 오늘 내일 중으로 발표할 것 같아요. 자, 기대해도 좋을까요? 자, 이 내용은 일단 3기 신도시를 가속화하겠다. 좀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 자, 3기 신도시 처음 질 때 교통망부터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그것은 또 공연불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항상 이 신도시들의 문제는 이 교통망이에요. 교통망이 서울까지 어떻게 빠르게 연결이 되느냐 이건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1, 2기 신도시와는 태생이 틀리다. 1,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3기 신도시는요.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공을 좋아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임대아파트도 소형 위주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어야 된다. 왜 꼭 소형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 혼자 산다고 작은 집에 꼭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좀 더 정부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임대아파트라도. 너무 싸구려로 지면 안 되잖아요. 대번 표시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민간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이제 공공 임대도 양질의 그런 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3기 신도시는 민간 분양보다 공공이 훨씬 더 많은 걸 차지해서 3기 신도시, 그러니까 1기, 2기와는 다르게 3기 신도시는 임대 신도시, 그러니까 공공 분양 공공 임대 신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공공택지 노후청사 활용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지분 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지분 적립형은 처음에 10에서 한 25%만 돈을 내고요. 그리고 계속 25년, 30년까지 지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 다양한 각도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밑에 공공임대주택 민간에 개방하겠다. 공공임대 정부에서 많이 졌잖아요. 근데 리츠 등 법인이 이제는 만들게 하겠다. 그리고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근데 20년 이상 임대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민간 회사는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남아야지 뭘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이게 현실화될지 조금 의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이거 상당히 좋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 구도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건 맞는데 여기에 공공의 개입도가 높게 되면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2021년도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 2사 대책이라고 해서 2월 4일 날 재개발 재건축 전부 다 공공이 하면은 SH나 LH가 주도를 해서 하게 되면은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리고 사업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이익이 나오면 일정 부분은 주민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제대로 잘 진행되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전부 다시 다 해제하고 민간으로 돌아섰잖아요. 민간 재개발로.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공공 개입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주는 대신에 공공 기여를 늘릴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죠.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공공성 강화 명목으로 공공주택 크게 늘릴 거는 뭐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공공성 강화는 항상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본래 이 재건축 사업은요, 주민들이 온전하게 자기 땅을 내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재건축 지역들은 이미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적으로 주인입니다. 완전한 주인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진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재개발은 물론 재개발도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 이런 지역들도 주민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하는 사업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들은 이 정비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성을 띄고 개입을 하는 게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정부에서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주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 상당히 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도 늘릴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수요가 없는 것에 공급을 하면 뭐예요, 우리? 미분양. 미분양 물량이 어디에 많습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많아요. 없는 곳에 많아요. 없는 곳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의 거의 80% 이상은 지방에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지방에 있다는 거. 그래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대출도 쪼이고 해서 집 사지 마, 무조건 한 채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급을 늘린다? 이거는 어불성설 아닐까요? 물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거는 민간 공급 물량에 한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공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주택이야. 그렇죠. 그거야 뭐 민간에서 손댈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은 늘릴 수 있겠죠.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자, 시장의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전세가는요, 계속 상승할 거고요. 전세가는 지금 계속 상승해서 올 가을 이사철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더 1월 달부터 전세, 역전세 사라지고 전세가 계속 올라왔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자, 그게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전세란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급 물량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공 위주의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민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 민간에서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집값과 내년 시장이 궁금하죠. 전세가는 지속 상승할 거고요. 26년 상반기에 전세난이 예상되고요.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가장 지금 핵심 포인트죠. 지금 시장을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급 부족 그리고 금리 인하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소 때문에. 공급 부족은 시간이 내년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027년, 28년 계속 공급 부족이 심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동결을 했죠.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아마 9월 달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릴 것 같아요.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죠. 뭘로요? 내리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내리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내리는 건 확실합니다. 항상 우리가 재테크에서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확실성. 야, 금리가 도대체 내리는 거야, 오르는 거야, 계속 오르는데 언제까지 오르지?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재테크에서 불확실성이 큰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로 인한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도 추가 대책을 계속 내놓겠죠. 문재인 정부 시즌2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놓을 거예요. 세금으로 규제를 또 하기도 하고 계속 대책이 나올 텐데 뭐 토지거래 허가로 묶는다든지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여러 가지 똑같은 대책들이 나오겠는데 그 나올 때마다 반짝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 대책이 나오면 시장은 잠시
조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잠깐 반짝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몇 개월 지나면은 다시 또 오르고, 그럼 또 다시 규제 대책 또 나올 거고요. 또 다시 또 몇 개월 조정했다 다시 오르고, 계속 상승을 반복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하는 얘기가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뀌니까 뭔가를 하려고 움직였던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더 이상 망설이면은 때가 늦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신 분들은 마음을 결정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결정을 하셔서 뭔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9월 10일 수요일 날 세미나를 공지합니다. 하반기 진입 전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처, 투자 포인트 공개. 자, 이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부동산은 기다리는 자가 아닌 먼저 움직이는 자의 것이다. 계속 기다리고 공부만 하다 보면 시간 다 놓칩니다. 그 기회는, 내가 놓친 기회는 다른 사람이 움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움직여야 돼. 판단을 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건 맞지만 판단이 끝나면 바로 빨리 움직여야 되죠. 그래야지 남들과 다른 재테크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빠른 투자 타이밍 세미나에서 공개합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것을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